통계보다 인과관계가 우선한다.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시거나 소비자 심리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룰 내용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데니얼 카너먼의 놀라운 통찰을 우리 마케터들의 시각에서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진짜 소비자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우리는 차가운 통계보다 그럴싸한 인과관계에 훅 끌리는지 그 은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더 확 와닿으시나요? 첫 번째, 이 약은 90%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 이 약을 먹은 10명 중 9명이 완치되어 퇴원했다. 어떠세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완벽하게 똑같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문장이 훨씬 더 강력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의식, 즉 시스템 1이 건조한 퍼센트 통계보다 눈앞에 쫙 그려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편해야 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통계의 함정과 소비자 심리의 비밀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케터들이 매일 부딪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나 스펙을 보고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카너먼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종류의 기초율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한다고 꼬집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 기초율이에요. 이건 그냥 어떤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우리 뇌는 이걸 정말 지루한 팩트로 취급하고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려요. 반면에 두 번째, 인과적 기초율은 다릅니다. 여기엔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들어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이런 인과관계가 얽힌 정보를 보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로 덥석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커너먼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통계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이유가 있는 사건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려 한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 마케터들이 아무리 좋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반드시 이유와 서사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감싸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뒤에 숨겨진 왜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 심리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소비자의 굳건한 방어벽은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택시 실험, 무시당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뇌가 통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커너먼의 그 유명한 뺑소니 택시 실험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실험을 마치 우리 마케터들이 자주 하는 A/B 테스트 캠페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건 A와 조건 B를 쓱 비교해 보는 겁니다. 두 조건 모두 사람들에게 목격자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판단하게 한 건데 사람들에게 던져준 배경 데이터의 형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두고 전혀 다른 메시징을 테스트한 셈이죠. 먼저 조건 A부터 볼까요? 사람들에게 이 도시 택시의 85%는 초록색이고 15%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아주 순수한 통계 수치만 딱 주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사람들은 이 85%라는 압도적인 확률 데이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저 목격자가 파란색 택시였어요 라고 말한 그 개인의 진술만 맹신해버린 거죠. 순수한 통계가 우리의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85%라는 명백한 숫자도 여기선 아무런 힘을 못 쓴 거죠. 그런데 조건 B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통계 대신 초록색 택시 회사가 파란색 회사보다 사고율이 무려 5배나 높다라는 정보를 줬거든요. 그러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택시 색깔에 따른 확률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배 높은 사고율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초록색 택시기사들은 사고를 잘 내는 성향이 있구나라는 아주 강력한 인과적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억지로 직관을 깨워서 마침내 데이터를 보게 만든 거죠. 우리가 마케팅할 때 왜 숫자의 생명력, 즉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인과적 이야기의 강력한 설득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택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뇌는 데이터 그 자체보다 그 데이터가 품고 있는 의미나 원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카너먼은 이걸 도움 요청 실험이라는 또 다른 사례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사람들은 타인을 잘 돕지 않습니다. 라는 통계를 그냥 숫자로만 띡 보여주면 우리는 속으로 에이, 난 저렇게 매정한 사람들이랑은 달라 하면서 통계를 가볍게 튕겨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이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라는 상황적 인과관계를 덧붙여 설명해주면 그제야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스토리가 다시 한번 통계를 가뿐히 뛰어넘은 순간이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마케터의 무기, 데이터의 스토리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람들이 통계보다 이야기에 훅 끌리는지 그 얄궂은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마케터로서 이 이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일종의 도구로 써서 평균적인 통계, 즉 기초율을 잊지 않게 만드는 거죠. 둘째, 자극적이고 극적인 단일 사례보다는 겉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통계를 믿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개인을 탓하기 전에 상황적인 인과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데이터를 왜곡 없이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우리 마케터들의 가장 강력한 필수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전술, 고정관념의 긍정적 활용을 실제 마케팅 메시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이런 건조한 통계는 듣는 순간 환기로 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걸 이 업종에는 실패를 부르는 환경적 요인이 무려 90%나 널려 있습니다. 라고 인과적인 특성으로 싹 바꿔서 말해보세요. 느낌이 확 다르죠? 사람들은 이제 그 90%라는 숫자를 아주 생생하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해서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서사의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 소비자 마음에 꽂히는 깊이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단 한 줄로 꿰뚫는 아주 기가 막힌 마케팅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는 머리에 머물지만 이야기는 심장에 박힌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촘촘한 데이터로 무장하더라도 그걸 소비자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스토리로 번역해내지 못한다면 그 굳게 닫힌 마음은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진화해 왔으니까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합리적인 결정권자가 되려면 뜨거운 심장은 잠시 식혀두고 차가운 머리로 숫자를 직시해야 한다고 카너먼은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진정으로 그 차가운 데이터를 믿고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감싸고 있던 매혹적인 이야기에 홀려 구매하셨나요? 여러분 내면의 시스템원이 그동안 어떻게 결정을 내려왔는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숨겨진 인지적 편향을 깨우는 아주 즐거운 자극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